두 번째 섹션은 보신 것처럼 두 번째 섹션에는 패시브 스피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가지고 자 파워포인트로 먼저 전체를 풀고 난 뒤에 일단 같이 이제 패시브 열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패시브 스튜디오를 여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열면은 요 밑에는 안 보이죠. 여시면은 요 밑에는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 좌측 편에 있는 것이 인포메이션 페이지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폴더 뷰인데, 그래서 우리가 특정 이렇게 검사를 여기서 이제 인포메이션 페이지를 보면 좌측 상단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면은 결과치가 이렇게 하단에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없어지다가 없다가 검색하면 결과치가 이렇게 하단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리스트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뜨게 되고, 지금 보면 폴더 뷰라고 요게 윈도우 디렉토리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 클릭하면 해당되어 있는 패스를 보여줍니다. 근데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요 메인 부분에 축 부분에 또 익스프레션 데이터만 따로 이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 분석할 때는 새롭게 창에 보이도록 페인이 또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요 그래프 있죠. 폴더 뷰 부분이 페인이 이렇게 익스프레션 데이터가 있으면 축에 생성이 되고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즉 윤자 네트워크 관계를 가지고 익스프레션 데이터하고 같이 매핑시켜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맨 첫 번째 익스프레션 전체 이제 좌측에 있는 인포메이션 패널을 보면 첫 번째 홈 팔레트 이미지가 있는데 첫 번째 홈부를 보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홈 부분을 보면 데이터베이스와 임포트와 툴즈가 있는데요. 제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거 한번 보시고 하면 아마 제가 같이 따라할 때 더 쉽게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일 때 보면 데이터베이스, 임포트, 툴즈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은 맨 위에 오픈 로컬, 그 다음에 오픈 리모트가 있습니다. 오픈 로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패시브 스튜디오 설치하면서 내지는 마마의 데이터베이스하고 플랫 데이터베이스, 올해는 플랫으로 데이터가 나와서 마마의 데이터베이스가 설치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특정 디렉토리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러들여서 하는 게 오픈 로컬이고요. 오픈 리모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버에 설치해가지고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서버를 불러들여서 할 때는 오픈 리모트에서 이건 접수하면 그 다음에 IP하고 로긴 정보를 넣게 되면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운로드하고 크리에이트 앰프인데, 다운로드는 지금 DVD로 여러분들이 내시는 마마의 데이터를 설치하셨는데 이게 아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가지고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클릭하면은 거기에 있는 지금 마마리아, 또 플랜트, 몇 가지 데이터베이스 데모 버전인데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것이 다운로드. 크리에이트 엠프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여기 있는 마마리아 데이터베이스 말고 별개에 들어온다는 보안이라든지 수완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모노트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크리에이트 엠프티 그려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어플라이 데이터 업데이트는 NCD 내지는 PSSD는 특정 주기가 아니고 1년에 자주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기능사에 업그레이드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실행할 때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진행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도록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시 안 돼. 난 업그레이드 안 하고 계속 순서하다가 다음에 좀 시간 날 때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는 어플라이 데이터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 기존에 업그레이드 있는 부분 갖다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예전에 세븐 쪽에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최근에 사용했던 그런 내지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면 지금 마마의 데이터베이스밖에 없을 것인데 여러분들의 디렉토리 안에 보면 마마리아든지 플랜트라든지 케미컬이라든지 여러 데이터베이스면 최근에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티하고 보이는데요. 그 다음 밑에 보면 그 다음 옆에 있는 그 임포트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익스페리먼트하고 젠리스트하고 패스웨하고 릴레이션 프롬 리터러처하고 테이블 포맷 어드밴스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두 번째 젠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럼 윤자를 하나를 넣어가지고 그 윤자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좌측 상단에 있는 여기다 커리창에다 넣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10분서를 가지고 차등발 윤자를 20개 뽑아놨는데 20개의 윤자를 한꺼번에 다 넣어가지고 분석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하나 넣고 분석하고 하나 분석해가지고 또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윤자 리스트가 수십 개 있을 때, 수십 개, 수백 개 있을 때 바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 진 리스트입니다. 여기는 진 리스트라테가 특정 파일로 전해 놓으셔가지고 불러드릴 수도 있고, 그 리스트라테가 합해가지고 이렇게 클립보드에서 패스트를 하면은 바로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확인해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패스에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윤자 네트워크 관계를 갖다가 패스를 저장해 놓으셨는데 이 패스를 갖다가 다른 사람의 패스 시스템에 설치된 데다가 옮겨가지고 제공하고 싶을 때 그 패스를 갖다가 그러면 저장을 했다가 다운받을 때는 그 패스를 클릭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Relation from Literature는 뭐냐면 그러니까 매드스캔이라는 텍스트 마이너리 툴을 통해가지고 NCBI 논문을 갖다가 뽑을 수 있는데 내일 같이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매드스캔을 딱 열어보면은 그 상단하고 우측 부분의 태그 부분은 다르고 메인 부분은 NCBI 포맷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CBI 포맷에 들어가지고 특정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찾는 거 똑같은 해도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특정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특정 컬을 넣었을 때 그 해당되어 있는 논문들 갖다가 매드스캔을 안 하고 거치지 않고도 바로 텍스트 만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게 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10,000개까지는 우리가 특정 컬을 넣었을 때 그 해당되는 논문이 10,000개가 넘지 않으면 10,000개까지는 자동으로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그래프까지 그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lation from Table Format이 뭐냐면 그래서 특정 아까 그 윤자에 대해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딕션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에 관련된 정보는 전혀 없는데 나는 A라는 윤자와 B라는 윤자가 어떤 특정 레귤레이션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거예요. 가지고 나는 이것을 넣고 또 다른 윤자 네트워크 관계를 보고 싶다. 그럴 때 내가 실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 관계, 딜레이션 관계 정보가 있을 경우에 이게 탭 딜레이션도 되어 있던 엑셀로 되어 있으면 그걸 합체시켜서 분석하는 거.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도 우리가 윈도우 디렉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5점대, 6점대, 7점대 버전까지는 그 윈도우 디렉터 형식이 안 돼 있어가지고 분석한 결과치가 보는데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버전대로서 우리가 윈도우 디렉토리 탐색기처럼 똑같이 돼서 아이콘 앞에가 스몰 아이콘, 빅 아이콘, 아니면 디테일 내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그 우리가 형식이 똑같이 되어 있고 임포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측에 보면 이 옆에 임포트가 있습니다. 이걸 거쳐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포트는 임포트 바로 옆에 보면 이스포트를 해가지고 이런 패스웨이를 갖다가 바로 이미지라든지 패스웨이 전체를 갖다가 세미리트라든지 다른 것으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걸 가지고 벤치마크에서 개발하실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데이터를 이스포트 해가지고 다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뷰를 그려야 되면 보시는 것처럼 특정 폴더라든지 패스웨이라든지 그룹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그룹은 말 그대로 윤자 리스트라다가 따로 정의할 때 이 그룹이고요. 특정 패스웨이를 만들 때는 이 패스웨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원래는 생성이 되지 않다가 그 검색 창에다가 특정 우리가 컬을 넣게 되면 결과치가 하단에 검색 창 검색 결과치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그 밑에 있는 검색 결과치를 보게 되면은 특정 패스웨이에 해당되어 있는 윤자들이 뭔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ECM 디그레이데이션을 가지고 해당되어 있는 그 윤자가 위에 상단에 있는 패스웨이 중에서 이 패스웨이에 해당되는 윤자 중에서 ECM 디그레이데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윤자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이제는 특정 우리 알려져 있는 패스웨이
해당되는 윤자 패스, 그리고 위에 내가 직접 그렸던 그 패스에 한번 매핑시켜가지고 몇 개의 윤자가 서로 매핑이 되는지 그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뷰에 보시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이브라든지 프린트라든지 에디트, 언더, 툴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형태고요. 그리고 뷰에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래픽 뷰가 있고 하단에 보면 엔티티 태블 뷰하고 릴레이션 태블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태블 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거 보시는 각각의 유전자라든지 스몰 몰레큘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릴레이션 테이블은 이런 윤자와 윤자인 릴레이션 관계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좌측에 뷰에 있는 그래프 뷰, 엔티티 태블 뷰, 릴레이션 테이블을 선택해가지고 각각 원하시는 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보신 것처럼 셀 로컬라이제이션 레이아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레인 멤브레인하고 서큘러 멤브레인 로컬라이제이션이 있는데 두 중에 선택하시면은 서큘러 형태라든지 아니면 플레인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고 다이렉트 포스 레이아웃, 하이라키컬 레이아웃, 시멘트리 레이아웃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고 있는 배수에서 내가 특정 윤자 리스트만 보고 싶다. 아니면 이 중에서 스몰 몰레큘분만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실렉트에 돌아가셔가지고 O를 선택하게 되면 이 배수의 전체가 다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고 엔티티 바이 타입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프로틴만 한다면 프로틴 해당되는 애들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있는 패스에서 내가 특정 프로틴만 가지고 또다시 어떤 분석을 해보자 보려고 할 때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new 패스웨이를 창을 띄우시고 카피해서 붙여놓고 분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분석하실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고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패스웨이 스틸을 그릴 방법 중 하나인데 특정 윤자 선택해가지고 이 윤자와 기존에 알려져 있는 패스웨이 관계를 다시금 재정립할 때, 재분석할 때 쓰는 툴입니다. 그래서 헤드 들어가면 패스웨이 그리는 어떤 메뉴들이 여러 가지인데 툴즈에 보면 이런 패스웨이 그리는 어떤 빌드 방법이 있고 여기 보시면 헤드에도 보도 이런 neighbors from DD, direct infection, 다양한 웨이 패스웨이 그릴 수 있는 그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새로운 버전 때문에 다음 점이 뭐냐면 이전 패스웨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라이션 패스가 있는데 특정 윤자를 넣어가지고 그 윤자가 이 패스웨이 중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패드라든지 툴에 있는 패스웨이를 다 검색할 필요 없이 전체 다 선택해가지고 기존 패스웨이는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따로 이렇게 검색을 시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패스웨이 전체하고 이 윤자 따로 떨어지는데 전체 컨트롤이하고 다 선택하시고 난 뒤에 추입 키를 눌러가지고 relation between selected and unselected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그려져 있는 패스웨이하고 동떨어져 있는, 혼자 떨어져 있는 윤자 관계 중에서 서로 relation이 있으면 다시금 분석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좀 쉽게 표현되겠죠. 하이라이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프로틴만 선택했을 때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저장해서 간직하고 싶을 때는 하이라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크게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5가지 되어 있고 또 하나를 보면은 하이라이트가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그 버전을 되는 위해서는 이 하이라이트로 색깔을 정도로 하다가 좀 이렇게 진하게 흐리게 이렇게 조절할 수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네트워크 분석하고 난 뒤에 그 중에서 특정 윤자만 중심을 해가지고 계속 보고 싶으실 때는 하이라이트 선택하시면 다음 번에도 계속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상단에 있는 뷰 레이아웃 실렉트 이거 말고 끝머리에 보면 이렇게 박스 아이콘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More Edit 아이콘이라 가지고 이걸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여주는 패스웨이를 갖다가 좀 더 보기 좋게 드로잉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맨 끝머리를 클릭하시면은 하단에 이런 패스웨이 드로잉을 지원해주는 메뉴바가 다시 뜨고 펀드 클릭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도포 형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특정 부분한테가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드 형태라든지 온라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방사선 형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내가 특정 수직 하이라키 호리존털 레이아웃으로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버티컬 형태로 정리할 것인지 이렇게 한꺼번에 설정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나한테 처음에 이렇게 세팅해놨을 때 세팅해놨지만은 이것이 대표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되는 도형이라든지 글씨가 작아져서 잘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 인터넷마다 수식해야 되는데 하나 다 이렇게 클릭하고 사이즈 조절하기 귀찮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 선택하시고 조절 맞추고 나머지를 다 같이 선택하시고 거기에 이 사이즈를 클릭하시면은 내가 처음에 선택했던 거하고 동일한 사이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미드스만 갖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하이라이트만 갖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리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너무 퍼블리시 할 때든지 결과 보였을 때는 이런 작업을 거치고 난 뒤에 하셔야 좀 더 깔끔한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리 심플리파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는데 보기 귀찮으니까 나는 마크테라든지 그 다음에 그 라인만 그걸 보고 싶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섹션은 맨 마지막에 오스로스 패스하고 페로로스 패스가 있는데 그것도 보면 이런 그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제시한 그림입니다. 카메라 기능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좋은 기능 중 하나인데 저장을 할 때는 일반 JPG라든지 아니면 그 다양한 형태의 GIF라든지 이미지로 저장이 가능하고 또 그래 논문을 할 때 보면 실제로 이렇게 낸 패스의 그림에다가 여기에 뭔지 범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범대를 또 이렇게 캡처하기 귀찮은데 이 카메라 기능 보면은 바로 드로잉 레전드라고 있습니다. 이것만 체크하면은 좌측 상단에 좌측 부분에 이런 레전드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DPI도 92, 또 300, 600 DPI로 해가지고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해상도를 맞춰가지고 저장한 뒤에 제시하면 되도록 됐습니다. 다음 익스페리먼트 펜인데요. 아까 보셨던 그런 폴드 뷰 부분이 익스페리먼트 데이터를 하게 되면은 쭉 부분에 제시하게 되고 그것을 확대했으면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내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인데 실제로 익스페리먼트 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링크, 그다음 필터하는 부분, 또 에디터, 실루엣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스페리먼트 데이터라다가 넣은 결과치를 그대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분석했던 투폴드 체인지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통계 분석, 기본적인 통계 분석 결과치들도 여기서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능 중 하나가 보면 이런 네트워크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런 익스페리먼트 데이터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내가 선택했던 윤자들이 이 패스트리에 어디에 있는지를 매핑시킬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윤자 셋들이 여기 전체적으로 수만 개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어디 있는지 매핑시켜가지고 결과치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피메트리스라든지 이런 칩을 쓰게 되면은 어피메트리스 수만 개의 어떤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테이블 자체가 로가 수만 개가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보여지는 문자들이 봐야 기쁘다 20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보기 위해서 수만 개의 리스트를 다 볼 필요 없이 여기 있는 문자 세트만 매핑시켜가지고 이걸 줄여봐라 라고 했을 때 보면 하이드 언매트 프로브라든지 그 다음에 필드 프로브 바이 액티브 SAF 선택을 하게 되면 약 수만 개의 문자 세트 중에 프로브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프로브만 딱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 네트워크 관계하고 스프레시먼 데이터하고 연결시킬 때 상당히 편하게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페리먼트 데이터라든가 넣어가지고 그 결과치 그대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익스페리먼트 샘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칼럼 많이 차지하고 공간 많이 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는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런 별 필요 없다. 그럴 때는 딜리트 샘플하게 되면 각각 해당되는 익스페리먼트 데이터를 갖다가 제거를 해가지고 공간도 또 확보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보면 처음 열었을 때 인포메이션 페인과 이런 폴드 뷰 페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검색했을 경우에 밑에 있는 리스트 페인이 들어오게 되고 익스페리먼트를 넣은 데이터를 넣게 되면 여기에 익스페리먼트 페인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패스트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퍼블에 나오는 툴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다른 어떤 그 커머셜 패키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분석하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PSSD를 다 열어보시고요. 파워포인트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면 파일즈하고 윈도우즈하고 헬퍼 보면 별거 없습니다. 파일즈는 말 그대로 다 보면 종료할 것이냐 그밖에 없고요. 볼 필요도 없고 두 번째 윈도우 보면 여기에 여러 개의 PSSD 때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 크게 볼 거 없고요. 헬프에 보면 체크 포 업데이트하고 액티베이트 PSSD가 있는데 체크 포 업데이트는 이거 언제 업데이트됐는지 업데이트 제거됐으면 뭐 더 진행할 거 없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새로 진행 안 됐으면 그것만 딱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PSSD가 있는데 보시면 특정 PSSD가 있고요. 여기 해당되는 어떤 그 액티베이션을 디액티베이션 누르면은 다음에 실행이 안 되도록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리어하면 액티베이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시면 283일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쓰고 있는데 지금 안 쓰셨죠? 제 컴퓨터 지금 283일이 지금 남았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지금 제가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홈 보이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오픈 로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디렉터리를 바꿨기 때문에 또 바탕이 들지만 여러분들 하면 내지는 마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리모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서버 단 설치됐으면 서버의 IP라든 IP 정보하고 로깅 정보를 넣기 때문에 분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리모트 서버 정보가 있는데 이게 없어서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다운로드 데이터베이스 프롬 아리아든 지노믹스 웹사이트가 있고 여기 보면 카피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냥 바로 DB 넣어가지고 바로 설치하셨는데 PSSD를 설치를 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는 따로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되면 특정 어떤 디렉토리에 DVD에 있으면 그것을 불러가지고 할 수 있게 되고 또 같은 경우에는 아리아든 지노믹스에서 바로 다운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클릭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reate Empty Access 데이터베이스하고 MS SQL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어떤 그 종에 대해서 보고 싶다든지 그런 특정 데이터베이스 만들려고 할 때는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 데스크탑, PSS 스튜디오 데스크탑 버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만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치되는데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MS SQL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DB들이 약 10기가 정도 되는데요. 이거 지금 윈도우 MS SQL 데이터베이스에 설치되면서 바로 이렇게 DB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S SQL 설치 안 되어 있으면 MS SQL부터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전혀 되고요. 원래 홈 에디션 버전 같은 경우에는 PSSD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홈 에디션 버전에서는 MS SQL이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에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데이터 업데이트는 최근에 어떤 데이터 업데이트가 있으면 보시면 되고 또 하단에 있는 거 보면 최근에 썼던 사용했던 그런 내신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신은 9.gpy라는 이게 마마리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K200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케미컬 정보가 모여 있는 데이터베이스, 플랜트 정보가 가진 그 플랜트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 미생물 박테리아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보면 데이터베이스 릴리즈 노트를 보시면 지금 보여주는 것이 내신의 9.0 마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정보가 많아 있고 클릭하시면 이 데이터베이스 타이틀이라든지 오만이슈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실 거는 인덱스 오브 데이터베이스 컨텐츠 이거 한번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걸 살짝 이렇게 마우스를 옮기시면은 또 확대가 되는데 자 보시면 그룹 온톨로지 패스웨이 그 다음에 진 익스프레션 셀 프로세스 좀 있을 건데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차이 납니다. 아마 셀 진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는 아마 하나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4가지 더 분산하게 써서 구획이고, 그 다음에 셀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전 3,394개, 디지즈 같은 4,477개, 프로틴 같은 경우는 12만 8,000개인데 아마 이런 프로틴 같은 11만 건 정도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텍스트에 많이 해가지고 탑재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NCBI 어떤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것이 12만 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스몰 몰레큘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컴파운드 정보들인데요. 1,576건 정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케미배트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약 2만여 개 정도의 케미칼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컴파운드 정보에 대한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플랜트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스몰 몰레큘러 케미칼 정보가 약 4,0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 정보도 보면 바인디, 케미컬 리액션, 콜릴레이션 돼가지고 다양한 케미컬 릴레이션 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직접 다 다운받아가지고 이게 MS SQL 되었다고 하니까 MS SQL 같은 시간 뭐 따로 이렇게 해킹 건들지 못하고 이 데이터 가지고 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제가 트리트먼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제가 24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클릭했는데요. 이 하단에 지금 설정되어 있는 트리트먼트 24건에 대한 정보가 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틴을 클릭하게 되면 12만 건에 대한 정보들이 하단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새로 뭐 DB를 구축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큐 스타트가 있는데, 큐 스타트 보면 기본적으로 뭐 서치 내지는 데이터베이스 돼가지고 클릭해 보시면 우측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은 해당되는 영문이지만 기본적으로 상세하게 내용들이 정리돼서 가지고 그걸 통해서 분석하는데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습니다. 이 퀴스타트 이 5개만 하면은 이 분석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포트 트레이닝은 뭐냐면 패시스 비디오의 어떤 새로운 어떤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닝 목적을 잘 알려드립니다. 그런 것들 갖다가 실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이 사이트에서 바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클릭해 보니까 로깅 정보가 어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용하시려고 하면은 이 아리안드 지노믹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반드시 로깅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라이센스 정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정보하고 똑같아야 제가 여기서 이걸 클릭했을 경우에 바로 해당되는 어떤 페이지가 보이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Search for Answer라는 것은 뭐 Q&A처럼 패시스로 이용하면서 여러 문제점 있는 사람들이 글 올리는 것 갖다가 정리해서 하는 것이고요. 트레인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머티리얼 정보를 갖다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 뉴스 앤 업데이트인데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되느냐 궁금해하실 건데, 공식적으로는 분기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NCBI 지금 업데이트 하기 전에 최근에 NCBI 전체 논문 초록들, 그 다음에 아리안 지노믹사가 현재 가게에 있는 65개 전화사의 모든 풀텍스트, 그 점을 이용해가지고 텍스트만 해서 결과치를 갖다가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제 처음 설치하시고 난 뒤에 업데이트된 부분을 쓰면 클릭하시면 자동 업데이트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About SES 스테이션 아까 보셨던 헬 부분에 있는 그런 부분부터 크게 이제 보실 부분 다 보신다고요. 그 다음부터 보실 게 이제 임포트입니다. 보시면 임포트를 클릭하시면 experiment, gene, protein, small molecular, 그다음 pathway, relation from 이렇게 주어 있는데, 첫 번째 experiment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experiment 타입에 gene expression, proteomics, metabomics, SNP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의 주로 쓰시는 것이 gene expression입니다. 그래서 gene expression은 우리 10분 서울한 뒤에
분산 결과치, 문자 리스트하고 익스프레션 결과값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탭 딜리미트에 되어 있는 파일들을 저장하시고 임포트 하셔도 되고, 엑셀에 되어 있으면 엑셀 된 것도 바로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탭 딜리미트에 되어 있는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NCBI 지오에서 받은 소프트 확장자가 소프트라는 파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어피메이티스 칩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피메이티스 칩 데이터냐, 에줄런트냐, 일루미나냐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어피메이티스라든지 에줄런트,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그 칩 셀 파일을 칩 파일을 보시는 데는 그 윤자에 해당된 프로브들이 자체적인 아이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프로브가 무슨 윤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브가 어떤 윤자를 제시하고 있는 맵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맵 파일을 같이 나중에 설정해 주시면 바로 어피메이티스라든지 에줄런트라든지 일루미나 칩 데이터를 바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볼 것은 그 다음 볼 것은 진 프로틴 스몰 몰레큘러인데요. 클리어 보시면 이것은 말 그대로 방금 전에 프로틴만 넣은 게 아니고 타입이 넣어주는 것이 스몰 몰레큘러든 셀 프로세스는 디지즈는 컴플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 좌측편에 있는 좌측 상단에 있는 커리션 넣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여러 개다. 그럴 때는 여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디지즈도 있고 프로틴도 있는데 가지고 있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섞어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윤자 리스트만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 디지즈 리스트만 모아가지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또 프로틴만 넣어줬을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 프로틴 리스트가 억세션 넘버로 되어 있는 애들인지, 젠백과 진 아이디로 되어 있는 넘버인지, 아니면 네임 얼리로 되어 있는지, 그렇게 타입들이 다 동일해야만 가능합니다. 보시면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넣어준 것이 프로틴인데 내가 프로틴 리스트 중에서 내가 진 네임을 넣어준 것이다. 아니면은 젠백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마이크로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스위스 프라이드 액세션이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틴 타입 갖다가 인식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주고 난 뒤에 노드 프로파일 해가지고 그 리스트가 있는 파일을 불러줄 수도 있고, 그 리스트에 있는 카피 하셔가지고 paste from 그 클립보드를 하면 여기 바로 복사가 되도록 됐습니다. 복사됨을 가지고 뭘 하느냐, 넣어준 유전자 리스트라든지 그다음 디지 리스트들이 지금 요 안에 있는 마말리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사를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뒤에 여기는 룩업 윈도우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시면 넣어줬던 리스트들이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없는지라다 다 이렇게 서칭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있으면 매치해서 동그라미 나타나고 없으면 언매치라든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특이하게 넣어준 유자가 있는데 보면 신은 유사한 어떤 그 LS도 있으면 LS 정보도 다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유자 같은 경우는 약 65가지 정도의 LS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LS를 나타날 때는 윤자가 있으면 그 윤자와 비슷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LS 찾지 않습니까? 근데 특정 LS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어떤 그 단어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찾기 힘들죠. 그래서 텍스트 많이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LS라는 걸 어떻게 잘 찾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다 정의에 있어서 굉장히 쉽도록 됐습니다. 다음에 패스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분자했던 패스웨이를 갖다가 다른 컴퓨터에서 패스웨이 설치있는 컴퓨터에다가 다시 불러드린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전 했던 다시 제가 플랫된 정보를 갖다가 마마의 데이터베이스에 넣는다든지 그럴 때 쓸 것입니다. 플랫 같은 게 왜 그러냐면은 플랫 자체의 어떤 네트워크를 갖다 연구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헙 플랜트라든지 인삼이라든지 더덕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의 네트워크가 그 사람한테 어떤 양리작용을 가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랜트에서 네트워크를 그려가지고 그 정보를 갖다가 익스포트 해가지고 요 마마의 데이터베이스에 임포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양리 네트워크가 슈머는 어떤 기지와 관계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미생물, 마이크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 자체 네트워크를 그리시고 하는데 그 자체 네트워크에서 관심도 있지만은 특정 패소젠 같은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슈머는 어떤 그 디지털에 유기되는지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익스포트 해가지고 제 데이터 마마리 데이터베이스에 임포트 시켜가지고 할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패스웨이 스튜디오의 패스웨이는 그 확장자 RMEF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불러드리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relation from literature by Medscan인데요. 이거는 Medscan이라는 툴을 쓰지 않고 바로 여기다 내가 검색을 해가지고 그 해당되어 있는 논문을 NCBI 포맷에서 서치해가지고 바로 다운받아가서 여기에 저장하고 네트워크 그래프까지 그려주는 그런 한꺼번에 작업을 다 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BRCA1이라는 유방암 관련 일자를 다 찬다면 여기 해당되는 논문들을 갖다가 10,000개 이상이면 안 되지만 10,000개 이상까지는 바로 다운받아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보면 제가 마말리아 데이터베이스였기 때문에 보시면 카트리지가 휴먼 렛 마우스로 되어 있고 그 분석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만 해서 결과치가 저장을 어디에 할 것이냐를 디렉터를 설정해주고 여기다가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NCBI에서 지금 이제 논문들을 바로 다운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운받아서 결과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한 거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relation from table 포맷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논문이라는 문헌사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아직까지 그 네트워크 관계를 밝히지 않았지만 내가 봤을 때 실험해보니까 이 두 가지 릴레이션은 확실하더라. 근데 나는 이 두 가지 릴레이션이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넣어가지고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보고 싶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설정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그런 실험 데이터 가진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 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실험 데이터 가지고 계시면은 내일 좀 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같이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elation from biofax 포맷이 해가지고 이런 네트워크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를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분석할 때 업데이트 시킬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캐그 데이터베이스들이 바로 이렇게 그 다운받아질 수 있고 또 추가되는 걸 업그레이드 가능했었는데 캐그가 이제 유화되면서 그것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드밴스드 보면은 다른 그 네트워크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몇 가지 것들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스트를 많이 해서 결과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신뢰성이 높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런 신뢰성 있는 그런 퍼블릭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맵핑 시켜와서 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게 툴인데요. 툴에서 보면 너 매드스캔을 그리고 너 매드스캔 하면 이게 그 매드스캔의 메인 페이지. 이것은 내일 첫 번째 섹션을 얘기할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드스캔 리더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체인지 리딩 그 세팅하고 set by reading 리스트하고 digest pane 네 정도가 있는데 요 밑에 보면 서치 포맷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NCBI 포맷은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찾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BRC의 원이라고 하면 지금 8,771건의 논문이 있는데 그럼 지금 메인 화면은 NCBI 포맷과 똑같습니다. 메인 NCBI 포맷에 들어가지고 링크를 써서 그런 커리에 대한 어떤 필터링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하셔도 된다고. 그 다음에 등록식으로 바로 수출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좀 다른 게 이쪽 부분에 Reading Shortcut for Page, This Page가 있고 여기에 또 새로운 테이블이 떴습니다. 이게 뭘 뜻하고 있냐면 이거 보면 임포트 첫 번째 임포트 1000개의 offset를 할 때가 그 임포트해라 BRC1에 대한 그 밑에는 50개 풀 테스트를 임포트해라 말이에요. 8,700개인데 이 중에서 하나 다 볼 거 없고 대부분 NCBI 포맷들은 검색할 때 논문이 퍼블리케이션 된 일자 수로 해가지고 최신거리 문제 올라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앞에 1000개만 먼저 나는 다운받고 싶다. 받아서 바로 나는 분석을 해보고 싶다 할 때는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65개 전화사하고 협력해서 그 모든 전화를 다 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의로 BRCA1에 해당되어 있는 50개 전화를 하나 무작위 주체하고 분석해보고 싶다 할 때는 두 번째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50개의 논문을 다운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50개는 전화를 드리면 PDF로 다 다운받아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다운받아가지고 그 인덱싱에서 결과치만 제시하기 때문에 그건 논문에서 다운받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의로 무작위라기 때문에 BRC1에 관련되어 있는 이 저널들이 약 1000건이 된다. 그러면 처음 했을 때 50건, 그다음 똑같이 한번 했을 때 나온 50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팁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업셋 들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0개 풀테스트를 클릭해서 다양한 풀테스트를 가지고 테스트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부분 우측에 그 텍스트 페인이 그 테이블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여지고 있는 웹페이지, 이 웹페이지에서 텍스트를 말하겠습니다. 아까 텍스트 말할 때는 딕셔너리 바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말이라는 딕셔너리가 있는데 그 딕셔너리 사전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으면 그걸 지금 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릴레이션 관계는 없고 그냥 엔티티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이 딕셔너리에 보면 엔티티 관계하고 엔티티 정보하고 릴레이션 정보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 엔티티와 릴레이션 정보가 지금 이 페이지는 없어서 이렇게 한답니다. 그럼 이걸 좀 다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세팅에서 서머리가 아니고 offset를 하게 되면은 꼭 보여주는 화면이 offset가까지 포함이 되죠. 자, 보시면은 보여주는 웹페이지 여기서 지금 BRC1에 대해서 해당되는 릴레이션 강의 뽑아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페이지 수를 한꺼번에 보이는 개수를 20개 하고 200개랑 더 많이 생기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럼 또 보시면 이게 어떻습니까?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C의 펌매드 주소를 쳐서 한 것처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제 구글에 들어가지 않겠죠. 구글 스칼라라든지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정보가 없는데요. 스칼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바이오넷 센트럴하고 구글 스칼라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구글 스칼라하면 이렇게 정보가 있고 또 해당되는 어떤 클릭해서 보고 싶다. 제가 첫 번째 선택했던 결과물에서 지금 뷰를 했는데 그럼 보여지는 웹사이트에서 바로 결과 직접 말씀드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저널도 로그인하셔가지고 그 웹사이트 띄우시면 거기서 바로 이렇게 나타낼 거 있습니다. 웹페이지가 떴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로드란드하고 파일에 보면은 import 다큐멘트, import 디렉토리하고 다큐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DF로 어떤 특정 논문을 받아보시면 그 논문만 가지고 나와서 테스트만 할 때 바로 풀어줄 수 있고 import 디렉토리하고 다큐멘트는 특정 디렉토리 폴더 안에 PDF라든지 워드 파일 다 있을 경우에 그것만 선택하시면 그 해당되어 있는 모든 문서를 읽어서 주변에 테스트 마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부분은 내일 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서 툴즈 부분을 non netScan 리더링 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프로그램 옵션도 클릭하시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뷰에 보이는 그 옵션을 보시면은 이게 PSA, 그래프, 엔티티, 디스플레이, 셋을 주겠죠. 여러분들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5,000개, 여러분 5,000개 되어 있습니까? 1,000개 되어 있나요? 이건 뭐냐면 네트워크 관계를 그렸을 때 하나하나 프로틴 이런 것들 하나 개수를 쳤을 때 이 개수가 1000개가 넘으면 바로 그리지 않고 그래프가 아니고 테이블릿으로 제시하는 것이고 저는
그리고 확장해서 5,000개 해가지고 5,000개까지는 그냥 드래프 그려라.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레이아웃들도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바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메인 화면에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반 윈도우 탐색 형태로 되어 있고요. 패스를 보시면은 아래하는 셀 프로세스 패스웨이, 메타볼릭 패스웨이, 시그널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셀 프로세스 패스웨이 보면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있는 DNA 리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파토시스라든지 서가디안 클럭이라든지 해당되는 셀 프로세스에 관련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패스웨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리플리케이션을 보시면은 DNA 리플리케이션에 해당되어 있는 그런 DNA 업무라든지 리플레이션 이니시에이션이든지 해당되는 셀 프로세스와 해당되어 있는 프로틴들을 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검색해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디렉터리 안에도 다양한 셀 프로세스에 관련된 패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스웨이에 내가 특정 유저를 넣어가지고 그 유저한테 이렇게 매핑되는지 안 되는지도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타볼 패스 안에 보면은 지금 다양하게 메타볼 패스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글루코즈 메타볼리즘 되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좀 펑셔널 클래스라고 해갖고 여기에 여러 개의 기능을 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프로틴들 하나의 그 그룹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프로틴을 다 제시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비슷한 걸 모아서 이렇게 펑셔널 클래스를 묶어가지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클릭하면은 그 해당되어 있는 상태 정보를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보면 더 가시고 있고, 그다음에 시그널 패스에 보면은 리셋 시그널인 것, 그다음에 셀 시그널이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십니까? 온톨로지에 보시면은 아래하는 온톨로지가 있고 진 온톨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 온톨로지는 윤자를 갖다가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있지 않습니까? 기능적으로 또 셀 로컬라이징 쪽으로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아래는 자체에서 또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온톨로지라고 보면 셀 프로세스, 그다음에 몰레큘 펑션로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보시면 또 디지저 레귤레이션이라고 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온코진이라든지 튜머 스프레스 관련돼 갖고는 특정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온 온톨로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코진에 관련되어 있는 보시면 한 280여 개인가 270여 개에 대한 문자 정보들을 모아놨습니다. 튜머 스프레스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셀 프로세스에 들어가시면은 바이오케미컬 프로세스, 메타볼라이트, 아이언 트랜스포트 중 여러 개가 있고 모레큘 펑션에 보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가드가 정보라든지 마이크로아미노라든지 마이크로아미노 같은 경우는 1981개 정도의 마이크로아미노에 관련된 정보들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크립터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지만은 보시면 855건의 트랜스크립터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익스페리먼트는 기본적으로 그 세팅이 되어 것이고 익스페리먼트 아이콘은 이런 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인덱스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저는 다른 분석을 하면서 추가해서 16가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패스웨이를 분석하고 결과치들은 여기 있는 그 프로젝트 부분에 다 구독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넣으셔도 상관없지만 주로 여기에 이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드셔가지고 하나씩 쌓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 보시면은 임포트와 익스포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좌측에 있는 임포트하고 여기 있는
임포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익스페리먼트라든지 짐정보라든지 플러드 할 수 있고 익스포트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그럼 특정 지금 현재 보면 요즘 밖에 없는데 자 여기에서 보여줄 때는 보여지는 메뉴바하고 하나의 특정 패스웨이를 열었을 때하고 보여지는 메뉴바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는 특정 이제 그 패스웨이 전체 리스트를 보기 하고 또 새로운 패스를 입력하거나 출력하거나 해당되는 메뉴들만 갖추어져 있고 새로운 패스를 넣게 되면 실제로 이 패스에 해당되는 어떤 그 드로잉에 관련된 메뉴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ave, Print, Edit, Undo, 툴즈가 있고요. 툴즈에 보면은 여기에 그런 패스에 그리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부분들이 중복된 게 많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도 임포트가 있고 여기도 임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툴즈에 보면 패스 그린 게 있고 헤드에 보면 또 패스 그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기능들이 메뉴가 다르게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있고 뷰에 보면 지금 이렇게 그래프 연결된 뷰가 있고 이것을 엔티티 탭을 배하면은 하나하나의 그 엔티티들이 뭐가 있는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것은 DNA 디플리케이션이라든지 DNA 언와인딩이라든지 이런 셀 프로세스가 있고 해당되는 프로틴들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디스크리션도 있고 진 같은 경우, 유저 같은 경우는 진 아이디도 있고 얼리스트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전체 다가 아니고 아까 전에 각각 윤자들은 NCBI 모드적으로 다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툴즈에 보시면은 툴 클릭하셔가지고 맨 끝머리에 커스마이즈 컬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은 지금 우측편에 보이는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이고 좌측편에 보이는 뭐 아래에 언플로즈라든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코그 아이디라든지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측편으로 옮기면은 해당 정보가 있으면은 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들은 바로 send data to 엑셀로 그려야 되면은 엑셀로 바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분석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션 탭을 보게 되면은 그런 엔티티와 엔티티, 자, 아까 보면 그런 프로틴과 셀 프로세스의 관계 맺고 있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틴이 어떤 셀 프로세스를 작용하는지 레귤레이션이 있고 그 해당되는 논문 센텐스는 어떤 센텐스인지 그리고 그 해당되는 논문이 뭔지 해당 클릭하면은 NCBI 폼맷에 들어가서 바로 그 해당되는 논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비티는 뭐냐면 이 두 개의 릴레이션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엔티티라는 그 정보가 몇 건이 있다는 것이고 레퍼런스, 샤브 레퍼런스는 이 릴레이션 관계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 몇 건이 있냐 몇 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되면 소팅이 대리 차순 또 룸 차순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클릭해서 논문이 많은 수로 이렇게 소팅을 해서 하다 보면은 주로 이게 릴레이션 관계가 복잡할 경우에는 이런 레퍼런스로 세팅해가지고 레퍼런스가 몇 개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줄여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게 많다 보니까 일단 추려서 봐야 되는데 뭘 필터해 볼 것이냐. 이 논문이 이제 좀 작다는 것은 그에 대한 검증이 많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에서는 그걸 줄이기도 하고 너무 많이 된 것은 일단 많은 사회에서 그 관계를 일단 실험을 해서 검증할 거니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 하시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특정한 바이오마커를 찾는다고 할 때는 저는 논문이 많은 것보다는 논문이 작은 게 사람들이 아직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그래가지고 바이오마커 찾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너라든지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릴레이션 관계가 단순하게 뭐 관계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특정하게 파트의 역할을 하더라, 네거티브 역할을 하더라. 근데 보니 이거는 특정 논문에는 그냥 관계만 있더라. 네거티브 파트가 모르더라. 언론도 있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관계가 어떤 의미로 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스펠 없이 제시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커스터마이즈 칼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슈라든지 저널이라든지 저널 링크라든지 뭐 오간이라든지 이게 오간이 지금 어떤 오간이 나오는지 하시면 또 오간에 대한 정보도 나타나 있고 오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모사피에스 나온 그 정보인지 아니면 보관에서 있는지 그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태블 뷰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션 태블 뷰하고 비슷한데요. 좀 더 레퍼런스를 좀 스페시피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레퍼런스에 해당되는 뭐 이슈 넘버, 그 저널 넘버라든지 그런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게 되는데 뭐 크게 레퍼런스 태블 뷰나 릴레이션 태블 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로 하나만 쓰겠습니다. 그래프 뷰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프 뷰를 이렇게 만드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레이아웃 있는데 레이아웃을 보면은 서큘러 레이아웃, 그 다음에 레이아웃 바이 그 로컬라이제이션 플레인, 서큘러 멤브레인 그렇죠. 이걸 갖다가 플레인 멤브레인 형태로 그려야 되면은 무슨 이걸 갖다가 실제로 진행할 것이냐 물어서 해야 되면은 상단에 멤브레인 뜨고요. 그래서 이게 멤브레인인지 아닌지 볼 때는 보시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해당되는 이미지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멤브레인 뜨고 멤브레인 안에 지금 다 있다는 걸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핵이지 않습니까? 핵에 이걸 선택하게 되면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이 문자들은 핵 안에 있는 문자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을 갖다가 서큘런트로 변경하면 이와 같이 다 아까 본 것처럼 멤버 움직임에 따라 움직였죠. 멤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자라든지 작용들이 멤버 안에서 작용하고 있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포스 레이아웃이라든지 시메트리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본 것이 하이라키컬 레이아웃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윤자가 키가 되는 것이죠. 이 윤자가 이 두 개의 윤자를 제시하고 있고 이 윤자가 또 합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이라키컬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 그 윤자들이 어떤 그 흐름이라든지 그 단계들을 갖다가 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특정 이렇게 프로틴만 선택해가지고 따라오던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실레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실레트에서 O를 선택하면 다 선택이 되죠. 근데 말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셀 프로세스, 노란색 셀 프로세스 말고 프로틴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일일이 하나 선택하기 귀찮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실레트에서 엔트 탑에서 나는 프로틴만 하고 싶다. 그럼 해당되는 프로틴만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카피를 해서 지금 보시면은 U 패스가 있습니다. U 패스에 선택해가지고 패스하면 그만 뭐 하시죠? 얘들만 가지고 특정 패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관계주에서 난 레귤레이션에 관련된 애들만 뽑고 싶다. 그때는 레귤레이션 관련된 애들만 선택이 되도록 되겠죠. 그래서 얘들만 가지고 나는 좀 더 나중에 분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 하이라이트를 넣겠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하이라이트에서 색깔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할 때도 좋은 거면 요 밑에 보시면 Invert Selection, Select Neighbors, 그 다음에 Select Upstream, Downstream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윤자 선택해가지고 이 윤자에 대해서 Upstream에 있는 애들만 보고 싶다. 이 윤자를 조절하고 있는 업스트림 뭔지를 보고 싶다. 그때는 실레트에서 업스트림을 선택하면 얘를 조절하고 있는 윤자들이 여기 선택된 윤자 셋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피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제시가 되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거꾸로 다운스트림 볼 때는
윤자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다음 스키마가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레트를 통해 가지고 추가 분석하실 때 활용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시는 이 add가 실제로 패스웨이를 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dd에 보면 nave from db, direct injection, shortest pass, common target, common regulation 있는데, 내가 선택했던 윤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익스프레션 타겟에 관련된 것이 뭐가 있는지 본다든지, 레귤 관련된 것이 뭐가 있는지 본다든지 하나하나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네이버 프롬 DB 할 때는 이게 활성화되는데, 다이렉트 인텍션이라든지 쇼트 패스 할 때는 보면 활성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되냐면, 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윤자 선택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인텍션이 뭐냐면, 내가 선택했던 윤자가 있는데 이 윤자들이 직접적으로 인텍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윤자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때 쇼트 패스는 어떻게든 간에 이 내가 선택했던 윤자를 간에 가장 가까운 어떤 특정 패스가 있으면 그걸 제시해달라 라고 할 때 쓰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커먼 타겟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윤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윤자들이 커먼 타겟, 공통적으로 타깃이라는 거죠. 프로틴은 주로 이렇게 셀 프로세스인지 디지즈에 관련합니다. 그래서 하부에 있는 그런 역할을 보려고 할 때 셀 타깃이 커먼 타깃이고, 커먼 레귤레이터는 뭐냐면 얘 네 가지 윤자를 조절하고 있는 위에 보스죠. 업스트림 보려고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커먼 타깃과 커먼 레귤레이션이 주로 많이 쓰시는 것이고, 그다음 어드밴스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나리타로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제가 봤던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윤자에 대해서 그 윤자의 모든 네트워크 관계를 지금 다 보겠다. 근데 지금 보면 익스펜션 스텝이 1, 2, 3, 4, 5가 있습니다. 뭐냐면 1은 지금 선택했던 윤자가 4개가 있는데 이 각각의 윤자에 대해서 모든 네트워크 관계를 지금 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익스펜션 볼 때는 A하고 B하고는 관계가 되어 있고 B하고 C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A하고 C는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스텝 1입니다. 근데 스텝 2로 하게 되면은 A하고 B, B하고 C가 지금 B를 중심으로 해서 A와 C는 연결되지 않습니까? 스텝 2로 하게 되면 그래서 다시금 A와 C도 나이를 그어줍니다. 그래서 스텝 2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어갈 수 있는데, 보통 스텝 2만 하면은 웬만하면 다 분석이 되도록 되어 있고, 스텝 4까지 좀 해보지 않았습니다. 워낙 하면 그 데이터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아까 하이라이트 하신 건 주로 선택해서 하실 수 있고요. 스타일은 이거 보시면 지금 다 이게 패시브로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스타일을 보시면 액티브 스타일 갖다가 타입별로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정되어 있는 레귤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관련되어 되는데, 여기 있는 라인 색깔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타입입니다. 나는 그거 아니고 이 중에서 나 파지티브, 네거티브 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효과가 있는 헤드로 갖고 싶다. 아까 할 때는 바이 이벤트라고 하면은 미리 정의된 거라서 이거는 라인들인데, 이 라인들 중에서 스타일을 이펙트로 하게 되면은 이 초록색, 빨간색 나타나죠. 초록색은 그 이펙트가 포지티브, 빨간색은 네거티브 나타날 때, 그런 볼 때는 이펙트로 하고요. 레퍼런스 카운트는 뭐냐면 이 릴레이션 관계가 정의한 부분들 개수가
한 편이 있는지, 열 편이 있는지, 몇 편이 있는지 그걸 좀 더 색깔을 진하게 형태를 가지고 제시할 때는 레퍼런스를 썼다면 지금 보시면 제가 너무 큰 걸 열어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보시면 색깔이 어떤 거는 이렇게 좀 연한 색이고 어떤 건 진하지 않습니까? 또 하단에 팔레트에 하단을 보시면은 진한 게 10편 이상 있고 또 하나는 것은 색깔이 선 색깔에 따라서 관련된 논문 개수를 갖다가 파악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깔때기 형태를 갖다가 클릭하면 이 화면상에 보이는 엔티티만 다시 제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아니고 지금 이 보여지는 패스에 해당되어 있는 엔티티하고 내시 관계만 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show hide인데 지금 한번 클릭하면 감춰졌다가 한번 클릭하면 다시 늘어나는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런 패스를 갖다가 좀 더 드로잉, 디자인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툴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렉탱글 레이드 막 여러 가지 있고 돋보기 분해라든지 그리드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어서 굳이 크게 볼 필요 없고 온라인에 보게 되면은 선택해서 이에 들어갔다가 하이를 픽하라 수평적으로 또 수직적으로 온라인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만들 것이냐 수직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애들 선택할 잘 필요 없이 한꺼번에 바로 이렇게 온라인을 선택해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히 유전자 셋이 키워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크게 만들고 싶다 할 때는 하나를 선택하시고 이 사이즈에서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설정했던 여기에 크게 맞춰가지고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은 굴곡이 있는 어떤 라인들을 직선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전체를 할 때가 단순화 시킨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나중에 보고서 쓰신다든지 논문을 쓰실 때 이런 작업을 거쳐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볼 수 있는 것이 카메라 기능입니다. 카메라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 정보를 갖다가 바로 이미지를 카피를 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지 저장하듯이 GIF라든지 JPG, PNG 형태로 저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보시면은 Save Picture with Legend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해당되는 범례가 좌측편에 있는 범례 정보가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2dpi, 300dpi, 600dpi 갖다가 선택안에 따라서 보시는 하이트와 비트스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논문에 원하는 형태로 해당들을 달리하셔가지고 저장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HTML로 아까 저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HTML로 저장을 하면 그것을 바탕화면에 테스트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배스하고 테스트 배스에 해당되는 디렉터리를 만들어주고요. 이 클릭하시면은 보셨던 거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엔티티 정보를 보고 싶으면 클릭하시면은 해당되는 프로필에서 커넥티비티가 몇 개 있고 네임이 뭐고 알리아스가 뭐가 있는지 그런 모든 정보들 갖다가 태블 형태로 보실 수 있는데 이걸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릴레이션 관계를 갖다가 선택하시면은 이 릴레이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논문이라든가 그 정보들도 보실 수 있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한 게 이제 두 번째 세션, 두 번째 세션이었고요. 세 번째 세션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제가 특정 컬을 넣어가지고 배수의 분석해보고, 아니 문자 리스트를 넣어가지고 분석해보고, 분석되어 있는 배수의를 어떤 식으로 또 통합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 그런 찾아보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쉬고 할까요? 네. 다시 시작할게요. 5분 쉬고 40분부터 다시